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체의 정의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지름이 일정한 관 내의 점성 유동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측류인 경우 전단 응력은 밀도의 함수이다. 자, 어때요? 자, 틀렸죠? 자, 보실게요. 자,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자 du dy죠. 속도곱에 그죠? 그래서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와 속도곱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밀도의 함수가 아니고요. 2번 측류인 경우 중앙에서 전단 응력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배관 벽면에 가까울수록 전단 응력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전단 응력이. 다음 3번. 벽면에서 난류의 속도 기울기는 측류보다 작다. 자, 아니죠. 예, 벽면에서 난류의 속도 기울기는 측류보다 크다가 돼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전단 응력은 난류가 측류보다 크다. 그죠?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맞고요. 다음 2번. 직경이 D인 원형축과 슬라이딩 베어링 사이에 점성계수가 뮤인 유체가 채워져 있다. 축을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시킬 때 필요한 토크를 구하면. 자, 이거는 이제 토크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지금 여기에 원형축, 자, 이렇게 원형축에 자, 이렇게 원형의 축이 있고요. 여기에 슬라이딩 베어링 사이, 자, 슬라이딩 베어링 사이에 점성계수가 뮤인 유체가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딩 베어링 여기, 자, 슬라이딩 베어링 사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점성계수가 뮤인 유체가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슬라이딩 베어링과 원형축과의 그 거리가 얼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죠, 요 사이가 t래, t. 자,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축 있죠, 원형축의 지름은 d고요. 지름이 d고요. 그리고 여기를 바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이렇게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이 원형축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이 슬라이딩 베어링 가만히 있고 원형축이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자, 회전시켰을 때, 자, 여기는 길이가, 자, 이 슬라이딩 베어링 요 길이는 L이래요, L. 자, 그때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필요한 토크, 이 회전축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회전력, 예, 토크가 얼마인지를 이걸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먼저, 토크,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토크. 자, 토크가, 회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토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토크 구하는 공식은 2분의 FD가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토크를 구하는 식이에요. 식 T 2분의 FD고요. 그 다음에 자, 전단 응력이죠. 전단 응력. 자, 전단 응력은 자, A분의 F고요. 점성계수 곱하기 du dy가 됩니다. 그쵸? 자, 이 식을 이용할 건데, 자, 여기서 속도 변화, 즉, du, dy죠. 그쵸? 예,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자,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 식이죠, 이 식. 자, 이 식에서 du, dy가, 자, 어떠한 값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점성계수 곱하기, 바로 t분의 v가 되는 거죠, t. t는 거리예요, 거리. 어떤 거리냐면 이 회전축과 이 슬라이딩 베어링 사이의 거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t라는 것은. 그리고 이 v. 이제 v는 바로 속도. 속도 v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식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식에서 a분의 f는 뮤 곱하기 t분의 v가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f는 a 곱하기 뮤 곱하기 자 t분의 v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크를 구할 건데, 자, 토크 회전력, 토크는
2분의 FD라고 했어요. 그죠? 2분의 FD. 그 F에다가 누굴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이 식 있죠? 이 식을 대입을 할 거예요. F에다가.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식은 2분의, 자, F 대신 집어넣을 거예요. A 곱하기 뮤 곱하기, 자, T분의 V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는 회전축과 슬라이딩 베어링이 만나는, 접촉하는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단면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적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V. 자, V라고 하는 건 뭐냐? 먼저, 이 면적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회전축을 갖다가, 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때 이 A의 값이 뭐라고요? 이 A의 값이 바로 이 면적이라고, 이 면적. 왜? 실질적으로 이 면적이랑 요 슬라이딩 베어링하고 마찰이 있는 거니까. 그쵸? 여기에요. 이 면적이 아니라 이 면적이 바로 요 A의 값이라는 거죠. A의 값.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잘 보세요. 자, 먼저 이 길이는 L 나왔잖아요. 그죠? 접촉하는 그 면이 길이가 L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바로 이 원의 둘레입니다. 그쵸? 이 원의 둘레예요. 그럼 직경이 D니까 이 원의 둘레는 파이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면적은 바로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L이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그죠? 네, 파이 DL이 돼요. 그럼 여기 A 자리에다가는 파이 DL을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V. 자, V에다가는 뭘 대입하냐? 속도. 자, V에다가는 이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V는 반지름 곱하기 자, 각속도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안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직경 D가 나왔죠. 그죠? 그럼 반지름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 바로 2분의 D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반지름은 직경의 절반이니까. 그죠? 2분의 D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요 V에다가 2분의 D 오메가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2분의, 자, A의 값이 얼마라고? A의 값이 파이 DL이에요. 파이 DL. 파이 DL 되고요. 그 다음에 뮤 곱하기 T분의, 자, V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V 대신에 2분의 D 오메가를 대입하라고요. 2분의 D 오메가. 이렇게 대입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요 D 있죠? 여기 D 있죠? 그죠? 똑같은 값이니까.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정리해주면. 자, 여기서 요 ET. 자, ET. 자, 요 ET의 값은, 여기 이거 안 곱했네요. D. 여기 끝에 D 있죠? D. 예, D 있는 거예요. 자, D를 안 곱했네요. 이렇게 D. 요거 D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ET는 이제 분모로 내려가면 얼마가 되냐? 4T가 되고요. 4T분의 파이 곱하기, 이제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쓸게요. 파이 곱하기 뮤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자, D 몇 개 있어요? D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있으니까 D 세제곱 곱하기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전축, 이 축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토크가 바로 이만큼의 톡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이러한 답이 있습니다. 4번에 있고요. 자, 그다음 3번. 기체의 온도가 상승할 때 점성 계수를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일단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바로 분자 운동량은 뭐한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상승할 때 점성 계수, 분자 운동량의 증가로 점성 계수는 증가한다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4번. 유체의 압축률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자, 유체의 압축률은 뭐라고 했어요?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라고 했죠.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라고 했어요. 자, 1번. 자,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유체의 압축률이 작을수록 압축하기 힘들다. 그죠? 압축률이 작을수록 그만큼 압축률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맞고요. 3번. 압축률은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을 말한다. 그쵸? 왜냐면 압축률은 최적 탄성계수의 역수기 때문에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이 맞는 거죠. 그쵸? 다음 4번.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뜻을 갖는다. 자, 틀렸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밀도와 부피의 관계를 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부피가 감소한다? 최적이 감소하면 반대로 밀도는 뭐 한다? 증가하는 거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4번은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가 아니라 밀도의 증가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부피와 밀도는.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다음 5번. 뉴턴 유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뉴턴 유체가 뭐라고 했어요? 뉴턴 유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이 성립하는 유체가 바로 뉴턴 유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뉴턴 유체의 정의로 맞는 것은 전단 응력이죠.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뭐한다? 예, 비례하는 유체가 바로 뉴턴 유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이 성립한 유체가 바로 뉴턴 법칙이다. 뉴턴 유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다음 6번.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자, 동점성계수 뉴는 밀도분의 점성계수라고 했었죠. 그죠? 사실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점성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 나누기 밀도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 나누기 밀도.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 어떤 액체의 동점성계수가 2스토크스이며 비중량이 8 곱하기 10의 3승이다. 이 액체의 점성계수는 약 몇인가? 점성계수는. 자, 이제 6번 문제에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지금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얼마요? 스토크스. 자, 지금 동점성계수가 지금 얼마냐면 2스토크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위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안 배웠어요. 그럼 이 스토크스는 얼마냐? 스토크스는 바로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스토크스는 뭐라고요? 스토크스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예요. 단위가. 예? 1스토크스가 얼마라고요? 바로 1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비중량이 나왔어요. 비중량. 자, 비중량이 얼마냐면 비중량이 8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예, 비중량이 나와 있어요. 비중량이.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이 액체의 점성계수를 물어봐서 점성계수. 그러면 자, 아까 이 식에서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에다가 밀도를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동점성계수는 나왔어요. 그럼 뭐만 알면? 밀도만 알면 점성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오늘 뭘 구할 거다? 바로 밀도. 이 액체의 밀도를 구할 거예요. 밀도. 그럼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 밀도. 자,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기억하시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자, 뭐를 구할 수가 있냐?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맞죠?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먼저 중력 가속도는 이제 암기하고 있잖아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비중량은 문제에 나왔어요. 8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816이 나오고요.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단위는 미터 4제곱이 돼요. 요거 단위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바로 이 액체의 밀도가 지금 구해진 거예요. 밀도. 자, 그럼 여기서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 곱하기 얼마라고요? 밀도라고요. 자,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 얼마? 2예요, 2. 이거 2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곱하기 밀도. 여기 있죠? 816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미터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지금 단위를 보세요. 단위. 여기는 미터죠. 여기는 제곱미터, 센티미터죠. 센티미터니까 자, 미터로 통일할 거예요. 통일을. 그럼 어떻게 통일을 시킬 거냐? 잘 보세요. 1미터는 100cm예요. 그쵸? 1미터가 100cm예요. 그러면은 제곱시키면 1제곱미터면은 이거 제곱해보세요. 얼마가 돼요? 10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 식을 거꾸로 얘기하면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된다고요. 똑같은 거 이거. 그죠? 똑같은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제곱센티미터를 이렇게 바꿀 거라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2가 아니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여기가 제곱미터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거 퍼 세크 곱하기 816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바로 점성계수는 대략 0.163 되고요.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바로 1번.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 잘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2단위거든요. 2단위. 그쵸? 그러니까 답은 0.163이 답이 되는 겁니다. 0.163. 답은 1번. 자, 다음 8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이것도 식을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이 뭐였어요?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du dy였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1번.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와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그죠?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와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맞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전단 응력은 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그죠? 속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전단 응력도 커지는 거죠. 비례하는 거 맞죠? 그죠? 2번 맞고요. 3번. 속도 기울기가 0인 곳에서 전단 응력은 0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속도 기울기 이 값이 0이잖아요? 그럼 전단 응력도 얼마예요? 0이죠. 곱해봤자 0 되잖아요. 그죠? 3번 맞고요. 4번.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와 비례하죠. 점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전단 응력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반비례가 아니라. 틀린 것은 4번만 틀렸네요. 4번. 다음 9번. 유체의 압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거 강조했었던 거예요. 압축률. 자, 유체의 압축률 베타예요. 유체의 압축률은 뭐의 역수라고 했어요? 체적 탄성계수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유체의 압축률은 체적 탄성계수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의 답이 있네요. 2번. 다음 10번. 온도가 5도씨인 물속에서의 음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뭘 물어봤어요? 물속에서의 음속을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 단서들이 나왔어요. 밀도 나왔고요. 점성계수 나왔죠. 그 다음에 체적 탄성계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음속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속은 뭐예요? 음속은 바로 밀도분의 체적 탄성계수라고 했죠. 그죠? 음속은 루트 밀도분의 체적 탄성계수입니다. 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밀도가 얼마냐면 밀도가 990
9.1. 단위 잘 보세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밀도예요, 밀도. 그 다음에 최적 탄성 계수는 얼마냐? 2.11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최적 탄성 계수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단위가 지금 분모는 절대 단위고요. 분자는 중력 단위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지금 여기서, 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 절대 단위,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잘 보세요. 2.1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자, 제곱미터가 되고요. 최적 탄성 계수는, 자, 999.1. 자, 킬로그램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바로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미터.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있어요? 분모에 세제곱미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곱해주면 여기는 4제곱이 된다는 거죠. 4제곱. 그죠? 4제곱 돼요. 그러면 분모 분자의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를 잘 보시면 뉴턴과 뉴턴 약분돼 버려요. 그죠? 그리고 요 제곱미터랑 요 4제곱미터 약분돼서 여기는 2개만 남아요. 2개만. 지수가. 그죠? 2개 지웠으니까. 자,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자, 단위 보세요. 단위만 잘 보세요. 단위. 자, 이거를 정리하면 이 단위가 뭐가 되냐?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그죠?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고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밖에 뭐가 있어요? 루트 있죠? 이 루트와 자, 제곱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바로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네, 속도의 단위 나왔어요. 미터 퍼 세크.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값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 값. 루트 이거.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1453이 되네요. 이렇게.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음속, 속도니까 음속.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네요. 4번. 다음 11번. 다음 중 음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보세요. 2번. 자, 동일한 온도와 비열비를 가질 때 분자량이 큰 이상기체의 음속이 분자량이 작은 이상기체의 음속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음속의 음속. 음속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음속은 루트 밀도 분의 최적 탄성 계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음속은 바로 밀도와 어떤 관계 있어요? 밀도와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밀도가 커지면 그만큼 속도는 감소한다고요. 감소. 그죠? 그런데 보기 2번에서 보세요. 보기 2번에서 자, 분자량이 크다. 그 분자량이 크다는 건 뭐예요?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자, 보세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 동일한 온도와 비열비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도 일종의 질량이라고 했죠? 질량. 그럼 분자량이 커지면 밀도도 그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쵸? 예? 분자량이 커지면 밀도도 커지잖아요. 비례하니까. 그러면 자, 분자량이 크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음속은 뭐한다?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분자량이 큰 이상기체에서의 음속이 분자량이 작은 이상기체의 음속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느려진다고요. 그렇죠?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 큰 이상기체에서는 음속이 더 느려진다가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최적 탄성 계수가 2.1475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인 물의 최적을 0.25% 압축시키려면 몇 파스칼의 압력이 필요한가? 자, 이거는 최적 탄성 계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최적 탄성 계수는 자,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였어요. 그죠? 최적 탄성 계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식에 의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자, 압력. 자, 필요한 압력이에요. 델타 P는 최적 탄성 계수에다가 바로 이걸 곱하는 거죠. 그죠? 예, 최적 감소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최적 탄성 계수가 얼마라고요? 2.1475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그죠? 파스칼. 자, 곱하기 자, 최적 감소율인데 최적 변화율이에요. 얼마라고 했어요? 0.25%. 자, 최적 감소율이 얼마라고요? 0.25%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직접 0.25를 곱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0.25%면은 이거 얼마예요? 0.0025인 거예요. 0.0025.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이게 나온 거죠. 퍼센테이지니까. 그래서 여기다 계산하실 때는 0.25가 아니에요. 0.0025를 대입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0.25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필요한 압력은 대략 5.37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저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마만큼의 엄청 큰 힘이에요. 이거 엄청 큰 힘이에요. 이마만큼의 압력을 가했을 때 겨우 0.25%만큼 최적이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이유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압력을 가해도 이거만큼 안 변한다고. 이거만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다음 13번.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 그죠? 실제 유체는 뭐라고 했어요?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맞고요. 2번. 이상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는 유체다. 아니죠? 밀도가 변화하는 것은 실제 유체고요. 이상 유체는 밀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틀렸네요. 3번. 유체에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드는 유체는 압축성 유체이다. 맞죠? 최적이 변화하는 것은 압축성이에요. 4번. 전단력을 받았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을 유체라 한다. 맞죠? 이게 유체의 정의예요. 자, 맞고요. 틀린 것은 2번만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다음 14번. 지름이 10cm인 실린더 속에 유체가 흐르고 있다. 벽면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수직거리가 ym인 위치에서 속도가 u는 5y-y제곱으로 표시된다면 벽면에서의 마찰 전단 응력은 몇 파스칼인가? 단 유체의 점성 계수는 3.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자,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제 뭐를 물어본 거냐면, 전단 응력이에요. 전단. 관 벽면에서의 마찰 전단 응력을 자, 물어본 겁니다. 자, 전단 응력 공식 아셔야 되겠죠?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 곱하기, 자, 속도 9배입니다. du, dy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속도가 나왔어요. 자, 속도가 어떤 식이 나왔냐면, 자, u가 얼마라고, u가? 5y-y제곱이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d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분. 이거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해야 돼, 미분. 그러니까 결국 이 다항식을 미분할 건데, 자, 이 식이 정리해 볼게요. 점성계수 곱하기, 자, 5y 빼기 y제곱인데, 뭐에 대한 미분이에요? y에 대한 미분이에요. 자, 얼마예요, 미분하면? 5y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자, y제곱 미분해보세요. y제곱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2y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미분. 이거 미분 아셔야 돼요, 이거 미분하는 거. 그죠?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 5-2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할 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다항식 같은 경우에 다항식을 미분할 때는 상당히 간단해요. 다항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x의 n승이라는 x의 n승이라는 요 식을 갖다가 미분할 거예요, 미분. 자, 어떻게 미분하냐? 자, 잘 보세요. 요 지수 있죠? 지수 앞에 곱해요. 자, 지수는 앞으로 곱해주면 돼요. n.
곱하기 x에 이 지수에서 1을 빼면 돼요. 얼마? n-1승. 이거. 예.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미분을 모르시는 분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5y를, 이걸 미분할 거예요. 5y를 미분할 거예요. 근데 여기 y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y 위에 1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1이 있어요. 그러면 요 1을 갖다가 앞으로 곱해요. 얼마요? 1 앞에 곱하면 5죠? 자, y에 얼마? 1 빼요. 1 빼면 0이죠. 그럼 y의 0승이 얼마예요? y의 0승이 1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5가. 이렇게. 예? 5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y의 제곱을 미분할게요. y 제곱이잖아요. 미분할게요. 자, 요 지수를 앞으로 뭐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얼마예요? 2죠. 그리고 y에 1 빼보세요. 1 빼면 1이죠. 그죠? 그래서 2y가 된 거예요.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점성계수는 문제에 나왔으니까 뭐 대입하면 될 거고요. 그럼 이 y는 대체 뭐냐? y는 뭐냐? 자, 제가 이론 시간 설명드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자, 배관이 이렇게 있고, 이게 벽면이에요, 벽면. 배관의 벽면이에요. 벽면으로부터 관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y라고 해요, y. 그러면 이 y가 보세요. 이 벽면으로부터의 거리가 y예요. 그럼 벽면에 가깝다? 벽면에 가까우면 여기 벽면에서는 y의 값이 얼마라고요? 0인 거잖아요. 즉 문제 보세요. 벽면에서의 마찰 전단 응력 구하라고 했죠? 벽면에서의 마찰 전단 응력이니까 y가 얼마다? y의 값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벽면으로부터의 이 거리가 y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y는 0이에요. 이거 y 값 0이라고 0. 그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거죠. y는 0. 그죠? y 0이에요. 자, 대입할게요, 대입. 자, 보세요. 자, 문제에서 점성계수가 얼마래요? 점성계수가 3.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래요. 10의 마이너스 2승. 단위는 뉴턴 세크 퍼 4제곱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이거 0이니까 y 0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 없는 값이잖아요. 0 집어넣으면 얼마? 그냥 5만 곱하면 돼요. 5만. 예? 이거 0이니까.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 값이 0.191이 되네요. 0.191. 0.191 자, 뉴턴 미터가 돼요. 여기서 이 단위가 뭐가 돼요? 단위가 바로 세크분의 1이 되는 거죠. 세크분의 1. 단위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 요 세크와 요 세크는 약분이 돼 버려요. 남는 거는 바로 뉴턴 퍼 제곱미터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압력의 단위죠. 압력의 단위. 그래서 이 답은 바로 0.191 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똑같은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자, 비점성 유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비점성 유체예요. 비점성. 점성이 없는 유체죠. 어떤 유체예요? 바로 이게 이상 유체. 볼게요. 1번. 실제 유체를 뜻한다? 아니죠.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는 유체입니다. 틀렸고요. 2번. 전단 응력이 존재하는 유체 흐름을 뜻한다? 아니죠. 비점성이면 전단 응력이 없죠. 틀렸고요. 3번. 유체 유동 시 마찰 저항이 존재하는 유체다? 아니죠. 마찰 저항이 없어요. 왜? 첨성이 없으니까. 다음 4번. 유체 유동 시 마찰 저항이 유발되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를 말한다. 그죠? 이상적인 유체가 바로 비점성 유체라는 겁니다. 맞는 것은 4번이 맞습니다. 4번. 다음 16번. 자, 공기의 온도 T1에서의 음속 C1과 이보다 20켈빈 높은 온도 T2에서의 음속 C2의 비가 1.05이면 T1은 약 몇 도인가? 자, 이거는 이론 시간에 설명을 좀 안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뭐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자, 이제 음속과 온도의 그 관계인데 자, 음속의 음속 C1분의 C2는 루트 T1분의 T2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음속과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C1분의 C2는 루트 T1분의 T2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C1분의 C2가 얼마라고 했어요? C1분의 C2가 1.05래요.
1.05B가. 자, 그리고 T2는 T1보다 얼마큼 높대요? 20켈빈만큼 더 높대요. 그럼 여기 T2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돼요? T2 대신에 T1 플러스 20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T1보다 20도 높다고 했으니까. 자, 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루트 T1분의 T1 플러스 20은 1.05가 돼요. 1.05. 그쵸? 그런 다음에 뭐하냐?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뭐한다? 제곱을 시켜요, 제곱. 제곱시켜요. 자, 제곱을 시키면 식이 뭐가 되냐 보세요. T1분의 T1 플러스 20은 이거 제곱해주면 이 값이 1.1025가 돼요. 1.1025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곱해주면 1.1025 T1은 T1 플러스 20이 되고요. 2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결국 T1은 자, 이쪽에 쓸게요. 자, T1은 바로 0.1025분의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바로 T1은 대략적으로 195가 돼요. 195 켈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17번. 물과 글리세린과 공기의 점성계수를 크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거는 이론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자, 글리세린과 물과 공기의 점성계수의 크기 비예요. 크기. 그래서 글리세린. 그러니까 글리세린은 근데 기름이니까 아무래도 물보다 점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물은 공기보다 또 점성계수가 큽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글리세린, 물, 공기.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점도가 더 높은 겁니다. 더 끈적끈적한 것이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18번. 0.02 세제곱미터의 최적을 갖는 액체가 강체의 실린더 속에서 730kPa의 압력을 받고 있다. 압력이 1030kPa로 증가되었을 때 액체의 최적이 0.019 세제곱미터로 축소되었다. 이때 이 액체의 최적 탄성 계수는 약 몇 kPa인가? 자, 이걸 보세요. 자, 최적 탄성 계수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실린더 안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피스톤, 자, 피스톤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때 자, 지금 여기서 현재 이 최적, 이 유체의 최적이 얼마가 있냐면 0.02 세제곱미터만큼 액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대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 압력이 작용하고 있냐면 730kPa의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압력을 자, 730kPa에서 얼마로 지금 증가시켰냐면 1030kPa로 압력을 더 가했어요. 그죠? 그 압력을 더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최적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0.02 세제곱미터였던 이 최적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0.019 세제곱미터로 줄어들었대요. 이만큼 압력을 더 주었더니 그때 최적 탄성 계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최적 탄성 계수는 바로 최적의 변화율이죠. 마이너스 보는 의미 없다고 했어요. 최적 변화율을 분해 바로 압력의 변화율인 거예요. 자, 대입하시면 돼요. 보세요. 먼저 압력은 730kPa에서 1030Pa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예요? 1030 마이너스 730이죠. kPa. 그죠? 네,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V가 뭐예요? V는 원래의 부피. 얼마? 0.02 세제곱미터고요. 분해 델타 V는 뭐예요? 감소한 양이죠? 감소한 양이니까 0.02 마이너스 0.019가 되는 거죠. 감소한 양이니까. 요거 델타라는 것은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 6,000. 네, 6,000 kPa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000 kPa.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9번. 이상유체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이상유체. 자, 보세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유체는 자, 실제 유체랑 반대라고 했어요. 그죠? 이상유체는 뭐다? 점성이 있다 없다? 점성이 없고 비점성이고 그리고 비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유체는 비점성이면서 비압축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자, 이번 강의 시간 내용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